일요일 밤에 들려드리는 사건 이야기. 오늘은 뜨거운 여름에 일어난 달동네 사망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했던 2002년 월드컵이 벌어졌던 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2002년 그해 여름은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들썩거렸습니다.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가자 거리는 흥분한 인파들로 인산이었습니다. 다들 술에 취하고 흥에 취해 비틀거리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경찰들도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경기에 대해 입에 침을 튀기며 떠들던 경찰들 입을 막은 건 하얗게 질린 얼굴의 중년 여자였습니다.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다급한 얼굴로 여자가 찾는 아들의 신상에 관해 들은 경찰들은 여자를 좀 어이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여자가 찾는 아들은 고였습니다. 어젯밤 축구 경기를 보고 분명 어디선가 친구들과 놀고 있을 텐데 아줌마가 오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들은 곧 돌아올 거라고 여자를 달랬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소리까지 질러가며 히스테리를 부렸댔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적 없다고, 우리 아들은 외박해 본 적이 없다고 길길이 날뛰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을 찾아달라고 진상을 부리던 여자를 누군가 다급히 찾아왔습니다. 그건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연신 경찰들에게 허리를 숙이는 아들을 경찰들이 좀 짠하게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말로 유명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혼해서 남편도 없고 아들이 착해서 다행이지 웬만한 애 같으면 벌써 집을 나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해프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월드컵의 열기가 식어가던 가을, 이번에는 아들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들은 친구들과 어디 여행 가셨을 거라고 아들을 달래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엄마는 친구도 없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자신 혼자 밥을 차려 먹게 해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들은 아들 말에 찬찬히 엄마가 사라지기 전 일을 물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집 앞 골목까지 내려와서 배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 보니 아침 밥상도 치우지 않은 상태로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경찰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같이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네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에 문제의 집이 있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집들을 보니 방음은 되나 싶은 생각마저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장 위쪽에 모자가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방 한 칸과 마루가 있는 구조의 집은 해도 잘 들지 않는지 어두컴컴했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동그란 양철 밥상이 바로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혹시나 싶어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늘색 플라스틱으로 대충 막아놓은 옆집도 상태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들이 몇 번을 불러도 사람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답답한지 아들이 경찰들을 제치고 그 집 문을 열었습니다. 잘 아는 사이인지 정훈이 형이라고 이름까지 불렀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을 보아 집을 비운 듯했습니다. 이상하다 형, 낮에는 자는데. 옆집 30대의 남자는 야간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집에서 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뭔가 꺼림칙했는지 조심스럽게 미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은 곧 끔찍한 사건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차가 동네로 몇 대나 들어오고 과학수사대 인력도 투입이 됐습니다. 미닫이 문을 연 경찰이 발견한 건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남자였습니다. 강정훈, 나이는 38세, 독신인 남자였습니다. 고향은 부산. 일 때문에 혼자 상경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 말로는 말도 잘 없고 누구와 다투는 소리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옆집 사라진 여자를 찾다가 엉뚱한 피해자와 마주친 경찰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고등학생인 옆집 아들은 아직 어린 나이에 못 볼 것을 본 충격 탓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울기까지 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다가 강정훈을 죽이고 자신의 엄마도 어떻게 한 거 아니냐며 아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소년과 다른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력계 형사들이 소년을 달래고 마주 앉았습니다. 혹시 엄마와 옆집 남자가 싸운 적이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김영민은 고개를 격하게 저었습니다. 경찰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더 조사하기가 부담스러워 그의 아버지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아버지 이야기에 김영민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어요. 김영민이 입을 닫는다고 그의 아버지 소재를 파악 못할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김청석, 김영민의 아버지는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이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김영민의 엄마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행방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김청석은 모자 옆집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하는데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니 대답해 줄 것도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김영민 엄마 연락이 온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절대 그 여자가 자신을 찾을 일은 없다고 사라진 전 아내 욕을 한참을 했습니다. 그의 반응으로 봐서 김영민 엄마가 전 남편을 찾을 일은 없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 한 사람이 남아서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경찰은 김영민 담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김영민이 사건 당일 지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모범생이라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경찰들은 김영민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숨진 강정훈의 집 곳곳에 김영민과 그의 엄마 지문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민은 지난달 주민등록증이 나온 상태라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영민을 소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아버지인 김청석에게 일단 통보했습니다.
강정훈이 죽은 지 3일이 지난 시점 사건의 방향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어린 김용민이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언론 노출을 막았습니다. 철통 보안을 유지했음에도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 아니고 참고인이라고 기자들을 겨우겨우 막아내고 김용민을 조사실로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강정훈의 집에 내 지문이 있냐고 말이죠. 그러자 김용민은 놀러 자주 갔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경찰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 엄마 어디 있냐고 다그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경찰은 그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보통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담임을 불러 협조 요청을 해봤지만 입을 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김청석이 아들 일에는 관심이 있는지 급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경찰들에게 왜 증거도 없이 애를 잡아다 놨냐고 화를 냈습니다. 참고인인 김용민을 더 붙잡아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가는 김용민은 무척 침울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인 김청석이 다가가자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 모습을 경찰들이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로 찾아온 사람을 보고 경찰들은 무척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조취한 안색의 중년 여자 김용석의 엄마인 강미진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자신이 강정훈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끄럽다고 막말하고 아들까지 욕하는 소리에 화가 나 그랬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관여된 거 아니냐는 경찰의 추궁에도 아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웃들도 김용민이 강정훈 집에 드나드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문이 나왔다고 김용민을 공범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강미진이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을 한 상황이니 수사는 더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강미진은 경찰서에 있는 동안도 그렇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끔찍이 아끼던 아들을 피한 것이 통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김용민은 그 이후 학교를 자퇴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인 김청석도 아들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3년 뒤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강미진이 교도소에서 지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교도관은 매일 면회 신청을 하던 아들을 끝내 만나지 않았던 여자라 무슨 사연이 그리 많은가 했습니다. 엄마의 사망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온 20대 초반의 아들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말 강정훈을 죽인 사람이 강미진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녀는 아들의 죄를 덮어 쓴 것일까요? 이제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김용민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생존자 김용민은 어디서 무엇 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가 죽은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이유가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사건 당일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강정훈이 두 모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강미진에게 막말을 퍼붓다면 과연 아들인 김용민은 참아냈을까요? 만일 김용민이 강정훈을 우발적으로 죽였다면 아들을 목숨처럼 아꼈던 강미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언제고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건은 이대로 묻히는 것이 맞을까요? 그 판단은 하늘만이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는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진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